오늘 우리 토론은 각계 뭐 해외분도 계시고 유명한 분들을 많이 보셨는데, 첫 번째로는 김택환 교수님이었고, 한 5분 정도 오늘 코멘트와 관련돼서 좀 임팩트 있게 앞으로 그 봉화의 발전을 위한 여러 가지 치유상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 디비지는 세상에 봉화야말로 엄청난 기회를 맞고 있는 겁니다. 첫째, 원래 기후위기인데 원래 열대야가 며칠인지 아시는 분 제가 선물 하나 드릴게요. 원래 열대야가 며칠입니다. 59일이었습니다. 기후변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지구를 덮치고 있고, 폭염, 또 홍수 뭐 등등 산사태, 서울에서는 이 열대야 때문에 사람들이 오히려 스트레스랑 병이 많이 걸리고 있어요. 봉화야말로 천정지역, 기회지역이죠. 최소한 4달은 대한민국 사람들이 오고 싶은 최고의 장소가 되는 겁니다. 해발 700m 가니까 열대야가 없어지더라고요. 여기에 봉화 평균적으로 1400까지잖아요. 그죠? 두 번째는 뭐냐? 아까 여러분이 좀 고령합니다. 저도 외국인 세대인데 건강하게 오래 살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청정지역으로 가야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뉴 라이프 스타일이라 그래서 워케이션, 일하는 방식이 달라지고 있어요. 아시죠? 그죠? 꼭 사무실에 일 안 합니다. 제 아들도 외국 회사에 근무하는데 지금 집에 왔다가 일본 갔다가 미국 갔다가 그야말로 프리하게 일하는, 그러면 어떤 쪽을 짜져가느냐? 이 봉화 같은데 잘 환경만 만들어주면 여기가 장소가 되는 거고. 네 번째로 우리 의원님 전화번호 여기 몇 개 있어요? 여기 전화번호. 제가 대선 주자가 보니까 한 3만 개 정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1만 개 정도 있는데, 이게 이제 중요한 거는 국제적이냐 국내적이냐요. 뭐 지 동창 이름 다 있는 것도 좋은데, 이제는 제가 드리고 싶은 건 세계화 시대라는 겁니다. 봉화가 제대로 세계의 트렌드를 알고 그야말로 이 판이 디비지는데 어떻게 봉화가 뭐를 준비하는지 하고 대한민국 최고를 넘어서 세계적인 장소로 갈 최고의 기회를 여러분들은 맡고 있는 겁니다. 이때 뭐 박수 한번 치는데 안 치네요.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이 새로운 기회를 어떻게 만들어야 된다. 세 가지입니다. 이것만 말씀드리고 치우는데, 첫째, 지금 인프라가 문제예요. 지금 순천에 뭐가 있죠, 여러분? 순천만 국제적으로 몇 마리 가죠? 1000마리 갑니다. 1000마리. 교통 때문에 그게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저는 봉화가 첫째도 두 번째도 봉화가 진짜 미래의 청정지역에 올라가면 인프라가 되어 있는데, 이 KTX, SRT, 강철도가 다 연결돼야 됩니다. 두 번째로 이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여러분은 다 잘생겼어요. 잘났고 능력도 있어. 근데 여기서 봉화가 어떤 세계적인 흐름에 맞춤형으로 그야말로 봉화가 앞서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R&D를 하셔야 됩니다. 지금 R&D 안 하고 있잖아요. 그죠? 제대로 R&D를 해야 됩니다. 그냥 일반론을 해서는 안 되고, 이제 독일 산림청을 내가 쭉 보니까 가장 중요한 게 봉화가 가야 될 길이에요. 뭐냐? 전 세계에서 쿠어 장소 있죠. 요양 힐링 장소가 가장 많은 데입니다. 400개나 있어요. 조사를 해보니까 봉화야말로 독일보다 더 앞서갈 수 있는 조건들과 새로운 유행의 치유 힐링 쿠어 코스를 만들어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마지막으로 봉화에 계시는 분들이 결과적으로 세계적인 쿠어 힐링 장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들을 하나의 협의체를 먼저 만드십시오. 협의체를 만들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조직이 전국 조직을 만들고 세계 조직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필요하면 독일 조직하고 네트워크 연결시켜 드릴게요. 독일의 힐링 코어 세계적인 조직들이 있는데 여기 해서 그야말로 여기 세계 힐링 코어 엑스포도 열고 등등 해서 이 장소가 랜드마크가 만들어져야 된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군수님 끝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택환 정책기획관님께서 우리가 앞으로 이제 세계가 바뀌고 있기 때문에 워케이션, 일도 하고 휴양도 같이 하는 그런 것들이 앞으로 봉화에 마련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교통 인프라고, 그 다음에 R&D를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큰 R&D가 아니라 봉화에 맞는 맞춤형 R&D를 좀 했으면 좋겠다. 또 하나는 협의체를 만들어라는 3대 과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좋은 제안을 해주셨고요. 두 번째로는 지금 이제 외국분인데요. 제 바로 옆에 계신 매튜 조슈아 베어스라는 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옛날에 2002년에서 그 3년 동안 그 경상북도 살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오는 게 너무 반갑습니다. 제가 그 투어리즘 트렌드 마케팅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가능하게 얘기하겠습니다. 보시다시피 주변에 좋은 환경이 있고 정말 아름답습니다. 특히 당근 보면서 왜 사람들이 오고 싶을지 그리고 힐링 때문에 왜 오고 싶을지 정말 이해할 수 있었는데 아직도 힐링 산업 만들려고 하면은 투어리즘 힐링 산업 만들려고 하면은 여기 아직 인펀시야. 아직 좀 시작이고 정말 쉽지 않은 길이고 정말 계속 발견해야 되고 정말 모든 거 개발해야겠다. 그리고 큰 약속 계속 해야겠다. 투어리즘 트렌드 보면은 그 아마 다음 10년 동안 한국 탑10 데스티네이션으로 예정될 거예요. 그래서 포텐셜 아주 크지만 정말 도전 많이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술도 브랜드 이미지, 브랜드 아이디어 개발해야겠습니다. 요즘 특히 소셜 미디어, SNS 아이덴티티 꼭꼭 만들어야 되고 그래서 베트남 밸리로 생각하는 게 좋은데 근데 아직도 동아시아 고려 사회 생각하면서 그런 힐이 너무 중요하겠어. 그래서 아직도 일본, 중국 이런 마켓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핵심적인 몇 가지 좀 메모를 해놨기 때문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에서 힐링은 굉장히 중요한 산업이다. 중요하다. 아직은 인펀트, 시작 단계에 있습니다만 이걸 잘 발전시키면 관광과 연계를 시키면 시너지를 상당히 크게 발휘할 수가 있겠다 하는 걸 말씀해 주셨고요. 특히 이제 경상북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고 이 관광의 트렌드가 앞으로 향후 top 10 in Korea, in the world, right? 한국이 머지않은 장래에 세계 10대 관광 강국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고 그래서 이 치유에 대한 잠재력은 관광에서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걸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시설과 브랜드다. 이거 앞에서도 다른 분이 말했습니다만 정말 좋은 호텔이 있어야 되고 아까도 다 우리 지사님께서 핵심적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눈 오는 날 누워서 사직을 보듯 그런 호텔이 있어야 동남아에서 사람이 오지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다음 브랜드입니다. 이 브랜드를 홍보하려면 동남아를 하려면 SNS를 통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제안을 해주셨고요. 이런 것들을 잘하면 일본과 중국에서 많은 분들이 봉화를 찾아서 관광 또 힐링 이런 치유 산업에 큰 역할을 어떻게 보면 거점으로도 활용할 수 있겠다 하는 의미 있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은 오랫동안 삼성전자에서 상근 공무원으로도 근무하셨고 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연구관으로도 근무하셨습니다. 정부 주도가 아니라 비즈니스화돼야 이게 지속 가능한 발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오늘 조지현 대표 이사님께서 코멘트 해주시겠습니다. 제가 그동안 그 산업계에서 그 경험하고 정책을 수립했던 그런 부분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유 산업의 발전 방향으로는 저는 먼저 그 지역이 갖고 있는 아름다운 산림 자원을 그 풍부한 그 지역 특산물을 최대한 활용한 치유 관광을 치유 산업으로 성장시키는 그런 전략을 폈으면 합니다. 특히 그 봉화와 그 영주, 울진을 연결하는 치유 관광 산업 벨트화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지금은 단독보다는 협업과 융복합을 통해서 시너지를 창출하는 시대입니다. 따라서 봉화군이 갖고 있는 강점과 주위의 인프라를 활용을 해서 같이 성장하는 그런 치유산업 관광 벨트화를 구축할 것을 제안드리고요. 다음은 생애 주기별로 특히 그 봉화군이 갖고 있는 산림 자원을 활용해서 건강할 때는 그 건강검진이라든지 이런 예방 활동으로 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직장 생활을 하고 또 이런 부분들은 일과 치유를 병행할 수 있는 그 워케이션 이런 공간을 구축을 해서 그 일과 치유를 병행할 수 있는 이런 공간 제공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노후나 고령화 됐을 때는 그 치료와 함께 갈 수 있는 복합형 그런 공간으로 봉화군이 자리매김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그 생애 주기별로 의료 서비스와 힐링을 동시에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그 인프라를 구축을 하고 이를 그 도입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와 지역 간의 관계 형성을 통해서 도노 상생 그 의료 치유 연계 플랫폼을 구축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다음은 인구 소멸되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개방형 그 치유 산업 플랫폼 구축을 원합니다. 따라서 봉화군 자체 그 자원을 가지고 활용하기보다는 봉화군 자체의 그 인력뿐만 아니라 그 외부에도 대폭 개방을 해서 젊은 사람들이 그 이 봉화군에 와서 다양한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그런 공간 제공하는 것을 저는 그 기대하겠습니다. 특히 그 치유 산업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굉장히 광범위합니다. 따라서 이 광범위한 부분들을 혁신적이고 젊은 그런 아이디어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서 그들이 비즈니스를 할 수 있도록 인프라를 제공하는 것도 봉화군이 안고 있는 젊은 세대의 소멸 문제를 같이 해결하는 이런 부분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그 지역이 갖고 있는 그 환경적 구성 요소를 최대한도로 반영하고 주민이 참여하는 그 참여형 복합 치유 산업으로 지속 성장시켜 나갈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 봉화군의 그 우리나라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봉화군을 찾는 그런 어떤 치유 산업의 메카가 될 수 있도록 자리매김하기를 저는 기다리고요. 이번 소미를 통해서 정리하자면 군수님의 어떤 그 의지 그리고 지역민의 참여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서 광역단체 및 중앙정부의 지원이 더해지면 반드시 그 성공적인 출발이 되겠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의료와 관광, 힐링, 즐거움이 함께 할 수 있는 봉화형 치유산업 벨트 구축의 시발점이 되길 바라면서요. 봉화군의 새로운 도약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특히 우리 조지현 대표 이사님께서는 뭐 비즈니스 쪽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주로 비즈니스와 관련된 쪽에서 4가지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제안을 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BYC입니다. 봉화문만 가지고는 안 되고 BYC를 어떻게 연계해서 벨트화하는 쪽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고 봉화는 지금 83%가 산림 자원이기 때문에 이 산림을 보는 삶에서 돈 되는 삶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건강, 일, 치유, 특히 워케이션 그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는 생애 주기별 그 다음에 개방형 플랫폼을 만들어서 젊은이들이 일을 할 수 있는 창조의 공간으로 이걸 활용할 수 있는 특히 혁신 아이디어를 마음껏 하는 것을 해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는 지역 주민, 군수님의 의지 그리고 지역 주민이 참여하고 광역단체가 지원하는 이런 어떤 참여형 복합 이런 것들이 돼야 되겠다는 아주 굉장히 임팩트 있는 제안을 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세종특별자치청의 해외 협력관 그리고 일본과 베트남 경제교류센터의 수석연구원으로 계시면서 아마 베트남으로 수차례 왔다 갔다 하시고 또 현재도 베트남과 관련돼서 좋은 제안도 해주시고 뭔가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만표 수석연구원 모셔서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만표라고 합니다. 일단 지금 이 키워드를 보면은 이 행정적으로 보면은 이 베트남 밸류에서 이렇게 베트남하고의 상황을 좀 만들어 보고 싶다고 한다면은 지금 북부에 있는 분들을 이제 그 자매 얘기를 하셨지만은 중부에도 하나 좀 거점을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경제적인 거나 또 돈 좀 있는 데는 역시 이 남쪽이거든요. 호치민 쪽이거든요. 그런 거를 국제 교류를 시작을 하기 시작하면은 콘텐츠가 발굴이 돼요. 시로도 발견이 돼요. 어떤 콘텐츠를 가지고 오늘 할 거냐, 다음에 뭘 할 거냐. 맨날 음악 노래만 할 수 없는 거고 관광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저희 충청남도에서는 그 쓰러져가는 도시가 하나 있었어요. 홍성읍하고 광천읍이 있는데 광천읍이 사람이 쭉 빠져들어갔잖아요. 없어졌잖아요. 근데 광천에 있는 고등학교 하나 거의 폐교하다시피 했어요. 유명한 광천고등학교. 그거를 하기 직전에 K-팝 고등학교 이름을 바꿔서 한국 K-팝 고등학교를 만들었어요. 뭐 4년밖에 안 됐는데. 그 지금 세계 여기저기서 와서 여름에 뭐 한 달간 뭐 일주일간 프로그램 뭐 오지 말라고 해도 싫어도 와서 이렇게 연수하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까지 여러 군데를 많이 다닐 수 있는 상황이 돼요. 또 하나는 오늘 심포지엄 한 거 그냥 일괄성으로 하나 했다. 그러니까 뭐 해보겠다. 이게 아니라 이걸 어떻게 이 향후 어떻게 할 것이냐. 요 네트워크나 이런 것들을 살리지 못하면은 세금을 잘못 쓴 거죠. 그러니까 이걸 살릴 수 있는 뭔가를 건더기를 만들어내야 돼요. 뭐 담당 무슨 TF라도 만들어서 오신 분들이나 발표하신 분들한테 맨날 전화해서 뭐 좀 자료 좀 달라 뭘 해달라 해가지고 뭐 하다 보면은 뭐 생기는 게 있어요. 세계 안 가도 대한민국 안에서 벤치마킹할 게 엄청 많아요. 지금 그만큼 대한민국이 엄청 수준이 높아져 있거든요. 이 세계화를 만들려면 뭔가 알려져야거든. 뭔가 좀 캐치프레이즈 좀 멋있게 렛츠고 봉화라든지 뭐 그래서 나 봉화 하나씩 들고 다니자 뭐 이러든지 해가지고 뭐 재미있게 구성하면서 또 조금 잘 나가는 곳하고 얹어서 가야 돼요. 예를 들어서 일본 일 하나 설명을 드리면은 구마모토 현에서 캐릭터를 만들어가지고 근데 구마모토 캐릭터를 만드는데 공무원들이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런 부서는 만들었지만 외부의 전문가들을 통해서 확실한 그런 컨텐츠 발굴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할 때 보면은 그 지사님이 하버드 가가지고 데려가서 연설하고 메르세데스 벤츠하고 같이 캐릭터를 움직이게끔 하고 어떤 있잖아요. 이미 잘 알려진 곳하고 봉화군하고 이렇게 콜라보해서 움직이게 되면은 그냥 원인 덕에 나팔 분다고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하나 만들어 나간다면은 저는 오늘 처음 와서 오늘 그냥 가려고 했는데 하룻밤 자고 하려고 그 정도로 마음이 좀 생겼고 또 공기와 물 그리고 자연을 가지고 뭘 해야 되는데 절대 뭘 짓든 뭘 하더라도 파괴할 수 있는 상황 만들면 절대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80몇 %를 70%로 줄이는 상황이 된다고 이거는 오히려 안 하면 못할 수 있어요. 오래된 것이 미래라는 게 있거든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그 미래가 찾아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잘 조화롭게 교수님께서 아까 그 말씀하셨는데 정말 엄청 마음에 들었어요. 왜냐하면 원고도 없이 혼자서 딱 하고 싶은 생각이 있다는 말씀하시고 우리 김재수 장관님한테 감사드립니다. 저 불러주셔서.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뭐 일본에서 17년을 근무하셨으니까 뭐 내공이 대단하시네요. 하여튼 뭐 일본의 내공 플러스 특히 또 베트남과 관련돼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 개발이다. 그리고 베트남이 아까 그 중부를 지금 거점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중부? 그게 아니라 북부에 한 군데 있으니까 중부하고 남부는 잘 사는 사람들이고 그러니까 이게 거점 전략적으로 해야 될 것 같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한데 충남의 광천고 사례를 광천고 이름을 K-팝으로 바뀌었더니 세계에서 밀려오는구만요. 하여튼 그런 좋은 사례를 말씀해 주셨고 그 다음에는 오늘 이 행사가 그냥 행사로 끝나지 않고 향후 이 행사를 통해서 어떻게 더 발전시키고 네트워킹 하느냐 하는 것들이 더 중요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일본의 사례를 말씀하시면서 홍보를 제대로 해야 되겠다. 뭐 국내 홍보도 포함되어 있겠습니다만 그래서 그와 같은 것들은 좋은 말씀인 걸로 생각하고 우리 군수님께서 앉아 계시면서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는 또 더 훌륭하신 분인데요. 매일경제에서 오랫동안 근무하시면서 경제부 부장도 거쳤었고 했는데 본인은
농업 분야의 전문 기자가 되겠다 해가지고 농업 전문 기자의 길을 택하시면서 아마 올해 또 이 커뮤니케이션 분야 박사도 취직하셨습니다. 큰 박수로 우리 정혁훈 국장님 소개해 부탁드립니다. 치유 산업을 잘하려면 결국은 그 지역이 가진 자원을 어떻게 잘 활용하느냐가 이제 결정적일 텐데, 봉화군이라는 곳이 83%가 산림이라는 거는 이 산림 자원을 떠나서는 다른 걸 먼저 생각하기는 좀 되게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좋은 기회가 되는 게, 그 많은 분들이 그 산림 그러면은 국유림과 이제 사유림으로 나눴을 때 국유림이 더 많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데, 사실은 사유림 비중이 훨씬 높거든요. 제가 봉화군은 모르겠지만 전국으로 보면 우리나라 산림의 65%가 사유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유림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규제가 많고, 산림청에서도 계속해서 정부 주도로 산림 개발해왔던 이유는 국유림을 활용을 해야 되는 이런 사원이었는데, 요즘 트렌드가 조금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그 산림청에서도 이미 시작을 했고, 우리가 가진 산림이 지금까지는 보호 위주의 정책을 펴왔거든요. 그래서 나무를 심기에만 바빴지 심은 나무나 산림을 개발하는 이런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제는 상황이 바뀐 게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너무 잘하다 보니까 지금 산림이 오히려 나무가 많아서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나무를 좀 감벌도 하고 베어내고 일부는 개발도 하고 해야 산림을 황폐화시키는 산불이라든가 이런 걸 막을 수가 있는데, 지금 산불이 많이 나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그 산불의 발화의 어떤 재료가 되는 산림이 너무 밀식돼 있다 보니까 자그마한 불씨에도 그 불이 확 크게 일어나 이런 것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책의 방향이 어떻게 하면 산림을 조금 더 이제는 경제적으로 활용할까라는 쪽으로 바뀌고 있고, 그 중심에 과거에는 국유림만 있었는데 이제는 사유림도 들어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지만 사유림에 대한 규제를 풀어서 뭔가 산을 좀 더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특히 산을 경제적으로 활용하는 가장 중심이 되는 게 사실은 치유산업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봉화가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한 가지 저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은, 그렇다고 해서 이 산림치유 또는 치유산업의 그 주체를 정부나 지자체로 둬서는 지속 가능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무조건 주민,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기업, 그 지역에 있지 않더라도 그 지역에 관심 있는 기업을 끌어들여서 개발을 하고 발전을 시켜야지만 이게 경제적인 이익을 창출하기 때문에 지속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예산 투입해가지고 뭐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서 보기엔 좋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예산이 적극적으로 투입되기 어려울 뿐더러 만약에 지하철장이 바뀌거나 하면 또 정책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면에서 어떻게든지 봉화의 기업이 없으면 봉화에 관심 있는 기업을 끌어들일지, 아니면 농업회사 법인, 그리고 가장 좋은 건 사실 주민입니다.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제안드리고 싶은 거는 그 마을 단위의 어떤 치유 산업을 활성화시키는 이른바 치유마을 같은 거를 좀 활성화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봉화군에도 수많은 리 단위의 마을 단위의 리가 있기 때문에 근데 컴피티션을 붙인다든가 해서 그 어떤 좋은 계획이나 아이디어가 있고, 또 가장 중요한 건 전 주민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주민들이 협심해서 우리 마을을 어떤 그 산림치유의 메카로 만들어 보겠다는 마을이 있으면 발표를 시키고 해서 경쟁을 붙여서 선정된 마을에는 과감하게 예산을 좀 몰아줘가지고 하나의 성공 사례를 만들면, 그런 성공 사례가 옆으로 퍼지면 그게 자발적인 어떤 산업화가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 그런 걸 한번 좀 제안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치유의 그 최종 완성은 그 사실 음식입니다. 그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치유 산업의 개념이 없을 때부터 치유를 위해서 애썼던 분이 누가 있냐면, 그 방송에 많이 나왔던 이시영 박사님이라고 아마 아실 겁니다. 연세 지금 90대 되셨는데 지금도 건강하셔가지고 전국으로 강연도 다니시고 하시는데, 이분이 홍천에서 힐리언스 섬마을이라는 그 치유 개념의 어떤 그 시설을 운영을 해왔거든요. 꽤 오래됐습니다. 근데 이분이 십수년간 이걸 운영을 해오면서 최종적으로 느꼈던 게 뭐였냐면, 이게 모든 활동이라든가 체험 모든 걸 해봐도 결국은 음식으로 귀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 정도로 치유에서의 마지막은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봉화군이 치유산업의 메카가 되기 위해서는 산림만 가지고 부족하고요. 산림에서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또 그 우리 농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약초라든가 나물이라든가, 대한민국에서의 음식 종류를 따졌을 때 전 세계 최고로 꼽을 수 있는 거는 나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또 나물은 산림청소 가지고 산림에서 농사 지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활용해서 뭔가, 물론 송이버섯이 물론 있지만 그
그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고 보고요. 좋은 그런 재료와 이 재료를 활용한 음식 레시피 같은 걸 개발해서 봉화의 대표적인 음식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 K 베트남 벨리에 굉장히 좀 관심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아마 시간이 많이 걸릴 그런 프로젝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의지가 중요한데 저는 이걸 성공시키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그 메타버스를 활용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뭐냐면 한때 메타버스가 그냥 떴다가 뭐 챗GPT 같은 이런 그 생성형 AI가 나오면서 살짝 좀 트렌드가 죽었다고 생각이 되지만 이거는 저는 과도기적 현상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미 젊은 사람들, 특히 외국 사람들 가상의 공간에 대한 그 인식과 관심, 참여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저는 봉화군을 어떤 치유의 메카로 만드는 그런 그 메타버스를 먼저 구성을 한다 그러면 그리고 그 안에 봉화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그 치유 산업의 자원들을 넣어서 잘 꾸민다고 한다 그러면 이제 서서히 만들어진 어떤 K 베트남 밸리를 비롯한 어떤 베트남 사람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프로젝트를 할 때 해외에 있는 사람들의 관심을 좀 끌어들일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기 때문에 메타버스를 한번 활용해보는 방안도 한번 생각해보면 어떨까 이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국장님께서 역시 살림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살림을 어떻게 보면 전략적,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것을 방안을 마련하되 특히 사유림과 관련돼서는 규제를 좀 과감히 풀어서 민간 섹터가 참여하는 그런 것들이 하나의 모범 사례, 주민이 참여하거나 뭐 지역의 기업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거고 치유 산업에서 또 마지막은 치유의 음식이기 때문에 봉화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뭐 나물도 있겠고 송이버섯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훌륭한 레시피를 개발을 해서 치유 음식의 어떤 그런 걸 개발했습니다.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저도 이게 나올지는 몰랐습니다만은 K 베트남 밸리가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만 메타버스 지금 우리나라 메타버스를 잘 활용하고 있는 사례가 신안의 천사섬 좋은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메타버스라는 것은 가상의 공간에서 이 봉화의 공간을 베트남이나 동남아인들이 얼마든지 접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그런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사실 이 행사가 준비되는데 불을 붙이고 열정적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또 이 봉화에 대한 열정 때문에 오늘 이런 그 국제 세미나가 마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부부 정책보호자님 코멘트 부탁드립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제가 정책보호자입니다. 지금 저는 뭐 다른 전문적인 얘기보다는 봉화에 더 희망을 좀 얘기하려고 합니다. 지금 아까 치유 산업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우리나라의 치유 산업에 대해서 개념 정립이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여기 대해서 우리 그 김대수 장관님께서 최초로 치유 산업에 대한 개념을 정립해 가시고 계시고 있고요. 이 관련으로 해갖고 법제까지 정비해 가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제화가 되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봉화라든지 우리 경북 북부권에 많은 어떤 그 지원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옛날에는 그 환경적인 면에서 좀 밀려갖고 이렇게 낙후가 됐습니다만 이제 오지가 오히려 이제는 보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봉화는 이제 다시 한번 희망을 품을 수 있는 새로운 도약할 수 있는 봉화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뭐 교통을 말씀하시는데요. 옛날로 치면 참으로 교통 오지였죠. 근데 지금은 상당히 교통이 좋아졌습니다. 2시간 반이면 웬만하면 다 오고요. 2시간 반 거리에 지금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얼마가 있냐면 3천만 명 이상 있습니다. 우리 백두대간 중심으로 봉화 중심으로 해서 이 치유산업단지가 되면 주변에 3천만 명의 인구가 있어요. 아주 희망적입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며칠 전에 군수님과 같이 이제 그 도지사님을 만나 뵈었는데 도지사님께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흑백 사진을 하나 제가 출력해 봤어요. 옛날에 우리 민둥산이 있을 때 그 민둥산에 우리가 녹화사가 가는 사진 그리고 거기에 박정희 대통령님 그 흑백 사진 지사님 앞에 다 갖다 했죠.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나라가 산림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까지 경제 성장을 했고 이렇게 발전을 했는데 발전을 하고 나니 정작 우리 대한민국 국민이 지치고 병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병들고 지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자연이고 이러한 자연 환경을 가장 잘 갖추고 있는 것이 경북 북부
동해, 울진 동해부터 태백산, 소백산에 이르는 특히 우리 봉화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봉화만으로는 이 큰 사업을 수행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우리 좀 늦게까지 계시고 이렇게 열정적으로 계셔서 너무너무 고마운데요. 이거를 우리 봉화만이 이걸 다 해야 되겠다고 하면은 제 생각에는 하기가 어려울 거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경북도의 어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울진, 봉화, 영주 더 나아가서 영양, 청송까지 다 해서 우리가 하나 힘을 합쳐가지고 대한민국 최고의 어떤 치유 산업 도시, 어쩌면 동양 최대의 어떤 치유 그 단지가 될 수 있어서 그렇게 된다면 그땐 젊은이들이 돌아오겠죠. 왜냐하면 직업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저는 그런 면에서 꿈을 꿨고 군수님도 같이 저랑 얘기를 많이 했습니다. 저는 처음 봉화의 희망을 얘기한다고 말씀드렸는데 이것이 잘 되어서 우리 경북 특히 봉화를 위주로 해서 큰 발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이 발상의 전환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봉화가 정말 힘들고 어렵고 12만 인구에서 지금 3만도 못 지키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 침체되고 어렵지만 이제는 생활인구라는 걸 통해서 앞으로 10만이 아니라 30만, 100만이 갈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아이디어 전환이 필요하겠다. 마지막으로 지금 농업을 위해서 제가 농투부에서 우리 김세주 장관님이 좋은 제안을 해주셔서 지금 정책 연구를 하고 있고 앞으로는 정책적으로 지원해주는 그런 롤모델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롤모델이 봉화가 될 수 있도록 군수님과 또 군 여러분 참석하신 군 여러분들이 합심해서 노력한다면 봉화군의 치유산업의 롤모델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하면서 오늘 끝까지 함께해 주신 발표자님 또 토론해 주신 끝까지 함께해 주신 김재수 이사장님 군수님 모든 분들 감사드리면서 토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